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부동산 시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전쟁 뉴스에 유가, 환율, 거기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퍼펙트 스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왜 전쟁이 내 집 전세금을 위협하는지, 왜 5월 9일 이후엔 매물이 씨가 마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영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전쟁으로 유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쟁은 시간의 가치를 파괴합니다. 건설업은 전형적인 금융비용의 산업입니다. 아파트 한 단지를 짓는데 보통 3년이 걸리죠.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물류망이 마비되고 원자재 값이 널뛰기를 하면 시공사는 공사를 멈추거나 계약을 파기할 명분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정되어 있던 입주가 6개월, 1년씩 미뤄집니다. 2026년 가을에 입주해야 할 단지가 2027년으로 밀리면 그만큼 전세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이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은 또 있습니다. 바로 금융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은행들은 건설사 대금을 조입니다. PF 시장이 얼어붙죠. 돈을 못 구한 건설사는 공사를 중단합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외곽과 수도권 신도시에 벌어지고 있는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공급은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파도가 밀려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월 9일이라는 거대한 둑이 무너집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5년 전 5억에 산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됐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팔면 양도 차익 5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되죠.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시세보다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게 되어 거래량이 일어나지만 이 기간에 매도하지 못하게 되면 첫 번째 증여를 하거나 두 번째 자식에게 물려주고 버티기로 들어갑니다. 이는 결국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사라집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팔 기회를 줬을 때 안 판 사람들은 이제 죽어도 안 팝니다.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을 넘어 매물 실종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공급은 없는데 매물은 더 안 나오는 상황. 이 기형적인 구조가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왜 전세를 계속 강조할까요? 한국 부동산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움직일 때 더 무섭습니다. 전세는 매매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집을 사긴 무섭고 그렇다고 내쫓길 순 없으니 전세로 들어갑니다. 수요는 전세에 몰리는데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안 돼서 전세 물량 공급은 멈췄습니다. 기존 집주인들은 세금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서 세금을 충당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전세 대란의 메커니즘입니다. 2026년 가을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완전히 정착된 시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은 2년 전보다 최소 20에서 30% 오른 전세금을 요구받게 될 겁니다.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빌리거나 아니면 더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이게 바로 전쟁과 세금 정책이 우리 서민들의 주거비에 가하는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돈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초양극화입니다. 전쟁, 고물가, 세금 폭탄이 가진 자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자산가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물 자산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실물 자산이 어디입니까? 강남, 용산, 마포 같은 대체 불가능한 입지입니다. 지방의 신축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고통받는데 서울 핵심지 신축은 없어서 못 삽니다. 왜일까요? 위기가 닥치면 인간의 본능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 합니다. 서울 핵심지 아파트는 더 이상 주거 공간이 아니라 현금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매물이 잠기면 서울 핵심지 매물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입지가 애매한 곳은 매물이 잠겨도 받아줄 수요가 없어 그대로 가치가 하락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무거운 현실을 말씀드렸는데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부동산 생존 리스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전세 만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내에 만기라면 지금 당장 주변 시세를 10% 정도 더 높여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얼마 남지 않은 5월 9일 이전의 기회를 보셔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마지막 급매물이 4월과 5월 초에 집중될 겁니다. 이때가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주 물량 데이터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2026년 입주 물량을 검색해 보세요. 그게 0에 가깝다면 그곳의 전세가는 무조건 오릅니다. 네 번째, 대출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월 9일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용점수와 가능한 대출 한도를 확인해 두세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불안한 심리에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자극적인 기사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공급 데이터와 내 자금 상황만 믿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시장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2026년 부동산 파도에서 여러분의 배를 안전하게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지역별 데이터 분석 링크도 꼭 확인해 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복덕방 표소장이었습니다.